땅 이름 이야기 자일동에 대해서 강의를 할 이영수입니다. 자, 퀴즈입니다. 효가 우선시되던 시대예요. 효가 우선시되던 시대의 사고에 기초한 질문입니다. 자, 옛날에 어떤 사람이 어머니와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배를 타고 강을 건넜는데 마침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어졌어. 자, 어머니와 아내와 자식이 물에 빠졌는데 한 사람밖에 구할 수 없다. 엄마 구하지. 어머니. 엄마 구하지. 당연히 엄마를 구해야 합니다. 정답은 지금 또 나는데. 그렇죠. 어머니는 돌아가시면 다시 모실 수 없지만 아내는 다시 얻으면 되고 자식은 얻은 아내를 통해서 다시 낳으면 돼요. 그래서 어머니야. 네. 왜 여성만을 이렇게 희생을 당했던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 어떻게 보면 어머니는 됐어. 그 시대 구분을 하면 과거가 될 거고 아내는 현재 자식은 미래가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예전에 보면 뭐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한 게 아니라 과거지향적인 사고가 많았죠. 그래서 저 예전에 이렇게 뭐 이야기 듣다 보면 하시는 말씀 중에 야 우리 집에 옛날에 금송아지가 몇 개가 있었는데 그래, 우리가 옛날에 정말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무진장 많았다. 진짜 무지개 많았어요. 이렇게 보면 그 조사 나가서 이야기 듣다 보면 그래야 되구나. 야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어서 진짜 널린 게 돈이었고 역전이고 막 음식이 남아 돌아갔어.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약간 어렵죠. 지금은 현재 근데 지금은 아마 지금은 자식, 아내 자식을 위해서 많이들 하죠. 저 요새 차 뒤에다 보면 그런 거 붙인 자가에 붙인 거 많이 봤어요. 무슨 일이 아이가 타고 있어요. 무슨 일 있으면 아이 먼저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 많죠. 미래지향적인 게 많고 미래지향적이게 되죠. 근데 자식들도 몰라. 부모의 마음을 몰라. 그러니까 나중에 옛날 어르신 중에 틀리지 않은 게 그거든. 너도 자식 키워보면 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 아무리 애들한테 잘해줘도 잘 모를 것 같아. 네가 부모 돼서 자식 키워보고 이렇게 해봐야 아는 거지. 자, 골짜기가 있어.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거는골이라는 게 있어요. 거는골. 이것도 뭐가 들어가는 거야? 능자가 들어가는 거야. 누원점이 사라지고 오일장이 생기면서 포천 상인들이 다니던 길에 있던 골짜기예요. 커다란 능이 있어서 붙여진 게 바로 거는골이에요. 아까 능자 들어간 거에 능한골에 거는골 두 개 있습니다. 자, 녹음의 골 세 골로 올라가다가 오른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인데 무병장수 기원한 치성을 드렸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산치성이에요. 산치성 드리던 곳이기 때문에 녹음의 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골짜기니까 거기서 산치성 드리는 골짜기이기 때문에 녹음의 골. 도둑골 성바의 아래 골짜기로 밀락동에 진도둑골, 큰 도장골, 작은 도장골 등과 같이 뭐와 관련되어 있다? 독립군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적였는데 그래서 도둑골을 또 찾아봤어. 도둑골을 기본적으로 보면 도둑골은 다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야. 다른데 도둑골은 독립군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진짜 뭐야 도둑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제일 많고 여기는 진짜 그 경상도 양산시 원동면 영포리에 계곡이 두 꼴이 있는데 원래는 두 꼴이 아니라 여기서 글을 사람들이 읽으면서 사람들이 득도를 했대. 도를 깨우치는 곳이었어. 득골이었는데 득골이 이게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서 도둑골로 변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여 앞에 무슨 도둑골을 모르고 도둑골이라는 무슨 음식점 비슷한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거로 인식이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동네 무슨 그 앞에 무슨 음식 같은 거 뭐 가게를 크게 되면 그게 그 지역의 이름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식. 그래서 도둑골이었는데 도둑골. 그래서 도둑골에서 도둑골로 바꾸려고 그러는데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 의정부 부대찌개를 명물찌개로 바꿔놨어.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돼? 몰라요. 명물찌개 해서 먹으러 왔는데 명물찌개 먹었어. 그 찌개를 먹었어. 그럼 다음에 또 뭘 먹으러 가야 되는 거야? 부대찌개를 먹어야 되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뭐 그게 그거야.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이거 이렇게 바꾸려고 하다가 못 바꿔줬죠. 한번 인식이 되면 사실 그걸 바꾸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 성북골에 보니까 도둑골이 있어. 이거 진짜 뭐야? 도둑이 숨어 살았기 때문에. 그래? 동작구에도 보니까 도둑골이 있어. 도둑이 들끓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둑골이라고 하면 여기 위에 있는 경상도 빼놓고는 대부분 뭐와 관련돼 있는 거야? 도둑과 관련돼 있는 거야. 근데 희한하게 의정부는 이게 독립군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명리를 다시 한번 쭉 찾아보니까 이게 있어. 이게 원도봉산이니까 이게 어디야? 여기 이게 어디 있는 거죠? 이게 의정부에 저기 원봉산 있어요. 망월사 있는 쪽에 신한대학교. 아, 이게 호원동에 있나? 네. 이게 호원동에서 저기 도둑골 있어요. 네네. 근데 여기 보니까 그게 있어. 일제강점기에 독립군과 관련해 붙여진 이름이다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두 가지 설명을 해놨더라고. 하나는 독립군이 일본 헌병의 감시로 군 자금과 식량 조달이 여의치 않으니까 야간을 이용해서 농민들의 이제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죠. 그 도움을 줬어. 근데 중요한 건 농민들 또한 그 당시에 어떻게 된 거야? 식량이 그러니까 사정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일제에 대한 일본 놈들을 어떻게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반대로 또 뭐야? 독립군에 대해서도 섭섭하죠.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자꾸 그렇게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이렇게 돼있던 것 같아요. 도둑골이라고. 그러니까 그 지난번 그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왜 도둑골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걸 딱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일제에 대한 반감도 있지만 어차피 내가 그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되면 내가 그만큼 더 궁핍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독립군들 또한 섭섭할 수밖에 없겠죠. 가져가는 게. 그래서 이게 의정부 땅 이름 여기 319쪽에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도둑골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독립운동과 관련된 것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목장골. 현충탑에서 축소 고개를 올라가다 보면 신도라 만나는 곳에 골짜기가 있는데 여기 아마 이 목장이 있었나 봐요. 그죠? 소와 말을 많이 길렀다라고. 그러니까 범액골, 뭐 범어골, 호랑이골이라고도 하는데 의정부시와 포천시 경계에 있는 골짜를 호랑이가 많이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라고 하는데 의정부는 또 뭐와 관련된 게 많아요? 호랑이와 관련된 게 많아. 호랑이와 관련된 것도 또 엄청나게 많아. 호랑 바위가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이게 조선왕조실록에도 나오죠. 산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죠. 예, 산이 많잖아요. 도봉산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의정부는 다 산이잖아.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잖아. 그러니까 많았어요.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에도 보면 세조 9년에 녹양리 있잖아요. 양주 유경에 있는. 여기 지금 녹양동이잖아요. 네네. 거기 이제 말을 호랑이가 물고 간 거야. 그래서 야, 안 되겠다. 호랑이 잡아라. 또 호랑이를 꽤 많이 잡았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랑이 피해가 계속 있어가지고 여기에 목장을 두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목장을 살거지로 옮겼다는 기록을 보니까 호랑이들이 아마 굉장히 많았어요. 호랑이들 아주 문제야 이놈들. 그리고 귀랑 마을에 보니까 또 뭐가 있었냐면 호랑바위가 있어. 호랑바위.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평평한 바위인데 옛날에 호랑이가 살았다라고 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랑이와 관련된 지명들이 의정부에 굉장히 많다. 특히 호랑바위와 관련된 것들. 그래서 제가 뭘 가져왔냐면 호랑이와 관련된 몇 가지를 가져왔어요.
호랑이와 관련된 설화. 그러니까 설화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 하니까 뭐야? 설화는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그러니까 설화라는 거는 이제 뭐 학술 용어인데 이게 우리나라 게 아니라 서양 건데 잘 안 맞아요 우리나라. 보통 신화, 전설, 민담, 그 설화는 신화, 전설, 민담 세 개로 나누는데 이게 안 맞아. 왜 그러냐면 서양 애들은 그게 딱딱 맞는데 우리나라는 신화이면서도 민담 있는 같은 이야기가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 전설도 들어가 있고 해와 달이 된 온누이. 그거 우리는 그냥 옛날 얘기로 보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애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뭐가 된 거야? 해가 되고 달이 됐어. 그거는 천지창조 관련된 거예요. 신화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호랑이가 떨어지면서 어떻게 됐어? 호랑이가 어디 떨어졌냐면 옥수수밭에 떨어져가지고 옥수수가 어떻게 돼? 붉게 들었어. 그래서 그 옥수수가 뭐냐면 증거물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전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화적인 그런 민담들이 좀 있어요. 단군 신화에 보면 곰과 호랑이가 나오죠. 곰과 호랑이 한 굴에 살아가지고 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야? 인간이 되고 싶어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단군에게 쳐서 사람이 되게. 누가 개인적으로는 단군 신화를 너무나 좋아해요. 이거는 이게 신도 진짜 너무나 탐냈던 지역이 바로 어디냐면 우리나라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인이 있어. 환인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느님, 하나님이 아니라 하느님이죠. 하느님이 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환웅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웅이 있는데 하늘에서 보다 보니까 태백 이렇게 보니까 지역을 보니까 야 여기가 진짜 너무나 살기 좋은 거야. 하늘에 아들도 여기가 탐낸 지역이에요. 그래서 내려온 게 바로 어디냐면 태백 지역. 그러니까 신단수를 세우고 그러니까 물론 태백이라는 게 묘양산일 수도 있고 뭐 태백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려와서 시를 열었는데 신시예요. 인간이 아니야. 신들이 사는 도시를 열은 거예요. 근데 그 환웅이 내려와서 있었던 지역에 누가 있었냐면 곰과 호랑이가 한 굴에 살았는데 인간이 되고 싶어서 환웅을 찾아가서 인간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환웅이 뭘 줘요? 쑥하고 마늘을 좀 주죠. 그리고 며칠 동안 100일 동안 햇빛 보지 마라. 이렇게 쑥 요만큼 하고 이렇게 주는데 그거 어떻게 100일 동안 참아요? 근데 누구는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뛰어나가고 곰은 참아가지고 예쁜 여인이 됐는데 바로 그게 웅녀였다는 거예요. 그 웅녀하고 결혼해가지고 환웅이 결혼해가지고 나온 게 단군. 단군이 우리 조선을 건국한 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곰과 호랑이가 나오는데 신화에 이게 뭐냐면 이때 곰과 호랑이를 실질적으로 말하는 곰과 호랑이로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련 곰탱이들이야. 왜? 뭐의 후손이기 때문에? 곰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뭐냐면 곰을 숭배했던 부족, 또 호랑이를 숭배했던 부족. 아마 이 한반도 땅에는 곰을 숭배했던 부족이 있고 그다음에 호랑이를 숭배했던 부족이 있는데 환웅족이라고 이제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저 만주 쪽에서 환웅족이 내려와가지고 아마 그 호랑이족은 없어지고 곰족하고 연합해서 한 게 우리 민족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조금 이제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곰하고 호랑이가 아니다라고. 뭐 전설의 500주에 지금 나오면 호랑이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 성미를 이렇게 찾게 만들어준 거고. 그리고 남매혼 설화 이런 것들도 아시죠? 아니, 그 대전에 계룡산에 뭐가 있어? 남매탑 있죠. 그 학교 때 나온 거 아닌가? 그 남매탑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 호랑이가 딱 나타나가지고 스님한테 딱 나타난 거야. 스님한테 딱 나타나가지고 입을 벌리고 있었어. 그 스님이 어떻게 된 거야? 이놈이 날 잡아먹는구나 했었는데 그냥 잡아먹고 하면서 이렇게 있어가지고 보니까 호랑이 목에 뭐가 걸린 거야? 비녀가 걸린 거야. 비녀가. 그 사람을 잡아먹은 거야. 사람을. 그 비녀가 걸렸어. 그래서 그걸 빼주니까 호랑이가 갔다가 어떤 처녀를 물고 오잖아요.
처녀를 물고 왔는데 그 지역 집에서 난리가 난 건데 스님은 뭘 못하는 거야? 결혼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남매가 되는 거예요. 남매탑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남매탑이 그래서 있어요. 그 다음에 민담에 보면 호랑이와 토끼 이야기들 많고 호랑이와 토끼 이 민담에 등장하는 호랑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뭐냐면 애들이 되게 띨띨해. 누구한테 항상 다 토끼인데 왜 기를 토끼한테 맨날 당해. 호랑이 토끼 잡아오려니까 뭐야? 내가 더 많은 걸 더 많은 걸 갖다가 잡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강으로 데려가잖아요 겨울에. 그래서 꼬리를 어떻게 해? 강에다 이렇게 담그고 있으면 물고기 쫙 물어가지고 훨씬 더 많이 잡아먹을 거라고. 나 요만한 거 잡아먹었자 별로 소용없다고. 그러니까 호랑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담그고 있다가 얼어버리니까 어떻게 돼? 못 움직여. 사람한테 잡히기도 하고 아니면 사람들이 오니까 어떻게 된가? 도망가다 꼬리가 어떻게 잘라지기도 하고 그런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호랑이랑 곶감 얘기도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딱 민가에 내려와서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야 호랑이 왔다! 호랑이 깜짝 놀랐어. 호랑이가 왔다 그러는데도 애가 계속 울어. 근데 갑자기 뭐야? 곶감 주냐? 그러니까 애가 뚝 그쳐. 호랑이 깜짝 놀란 거잖아. 아니 내가 왔는데도 울던 놈이 곶감이라니까 이게 울음을 그쳐? 야 이 곶감이라는 놈이 얼마나 무섭길래. 그런데 마침 호랑이가 그 외양간에 있었는데 누가 들은 거야? 소 도둑이 뭐 하려고? 소 훔쳐가려고 탁 잔등이에 앉았는데 그게 또 누구야? 소 잔등이 아니라 호랑이 잔등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호랑이가 깜짝 놀란 거야. 뭔지 알고? 곶감인 줄 알고. 그래서 막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벽까지 도망가는데 그 마을 사람이 하는 거잖아. 그래서 보다가 아무개 지금 자는 누구 등 타고 있나? 보니까 왜 호랑이 등 타고 가? 깜짝 놀란 거야. 보니까 도둑만 보니까 이게 소가 아니라 호랑이야. 그래서 거기서 뛰어내린 거죠. 그리고 호랑이는 36개 주랭랑 친 거고. 그런 이야기들. 민담에 나타나는 것들 보면 대부분 호랑이들은 다들 약간 뜰 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옛날 얘기 어르신들부터 옛날 얘기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그러면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러면 와 이게 언제 뭐 몇십만 년 됐나 이렇게 생각을 해. 엄청나게 오래된다고. 근데 실질적으로 오래되지 않았다. 왜? 우리나라에 담배 들어온 게 언제다? 조선시대에 임진왜란 때 들어온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1592년에 저기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게 한 400년 좀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근데 어떤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하면 무진장 오래된 것 같아. 이거는 뭐 선사시대 뭐 누가 나타날 것 같아? 원시인이 나타날 것 같은 그런 얘기들. 어떤 호랑이 관련된 건 그렇다. 나중에 혹시 호랑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으면 더 개인적으로는 당군신화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이건 지명하고 약간 관련이 없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기회가 되면 한번 당군신화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성박골이 있어요. 목장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바위가 하나 있는데 안색골. 아까 금곡리에서 보면 뭐가 있으면 성 둘러친 것처럼 보여요. 그다음에 바깥색골. 본장에서 보면 족두리 같이 보이고. 그래서 이게 성박골 여기 바위는 무슨 바위예요? 안색골에서 이거 뭐라 하냐면 성같이 생겨서 성바위. 바깥색골에서 뭐예요? 족두리 바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자국 성바위 왼쪽에 있는 골짜기. 이거 여기 성박골이죠. 능안이라고 한다. 지금 또 능안 또 나오죠. 능안골에 건흥골, 세자국. 벌써 3개입니다. 자, 세자 매과에 따라서 붙여진 이름 아까 이야기했죠. 사자골, 나무아미 탑을 모퉁이 밑에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 이것도 되게 어려워. 밑에 오른쪽. 골짜기가 너무 으스스하니까 이 사자라는 게 뭐겠어요 이게? 죽은 사람. 죽은 사람, 저승사자 이런 것들. 저승사자와 관련된 게 많을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승사자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야? 삿가 쓰고 검 까만 옷 입고
딱 보기만 해도 진짜 엄청 무섭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전설의 고향 같은데 저승사자 나와봐요. 엄청 무섭잖아요. 그 뭐 드라마 도깨비 나와서 그 저승사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는 저승사자는 굉장히 세련됐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저승사자하고는 180도 다른 거예요. 엄청 무서워요. 그랬던 것 같고 나무아비탑을 모퉁이가 지금 저기 현충탑 있죠? 네. 거기 있는 거예요. 아. 축석 전투에서 전사한 군인들을 세운 전적비 네네네. 밑에 있는 모퉁이고 이곳에 선을 팔고 오다가 도둑들에게 털리는 일이 많았다. 그래서 도둑들한테 털리지 말라고 나무아비탑을 나무아비탑을 이렇게 했다는 사실 거죠. 거기 저기도 있었어요. 절이 옛날에 있었어요. 절이 있었어요. 네. 지금은 없어졌어. 뭐 그래서 붙여졌다라고도 하고 도둑놈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자, 그다음에 불당골 있고 보니까 절과 관련된 게 두 개가 있더라고요. 불당골, 절골. 비락마을에 골짜기에 있는데 절이 있었다라고 해요. 지금도 그 흔적은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절골, 청보사 들어가는 곳에 있는 골짜기라고 하는데 이건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봉선사 그 분말사 약지 그걸 한번 확인을 해봐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해동창 이렇게 했는데 해동창 해가지고 되게 어렵게 생겼어요. 해동창 뭐지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앞에 이거 그냥 빼고 동창이 뭐야? 해가 동쪽에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배웠어.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부지진다 그런 거 있어. 그런 거죠. 그래서 해가 아침에 제일 일찍 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해동창이고 동창만 해도 될 텐데 사람이 동창하면 모르니까 앞에다 뭐 한 거야? 해를 또 붙인 거죠. 해가 된 거야. 그런 거 말해. 역전앞 이렇게 역전만 해도 뭐가 거기에 앞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러지 않고 뭐야 역전 앞에서 만나자고 역 앞에서 만나자. 원래 역전 앞이면 여기서 저기서 만나야 되는데 다들 역전 앞에서 만나자고 그 앞에서 기다려. 자, 그다음에 등성이도 있는데 동산 너머 안색골에서 바깥색골로 넘어가는 동산에 있는 작은 등성이고 동쪽에 있는 산 너머이기 때문에 동산 너머다. 그래서 막 너머도 보니까 이게 넘기 수월해서 붙여진 이름이다라고 했는데 다른 어떤 분은 이게 아니라 이거 똑같이 뭐에 너머에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뭘 생각했냐면 이 막이라는 걸 생각한 거야. 막이 주막일 수도 있고 동막일 수도 있고 병막. 그러니까 독을 만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와 관련된 그 집일 수도 있고 뭐도 있는 거야. 병원 환자들 보아하는 병막일 수도 있고 뒤에 그 뒤가 아니게 너머가 아니겠느냐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진등 있어요. 진등은 등성이에 다 등성이가 뭐로 되어 있는 거야? 진흙으로 되어 있는 게 다 진등이죠. 의정부에 또한 능한 못지않게 많은 게 뭐냐면 바로 진등이에요. 진등. 이것도 엄청나게 많아. 진등. 근데 왜 진등이에요 하면 거기에 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진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생각하면 산에 올라가서 그 흙을 밟아도 밑에 뭐 나무, 그러니까 뭐지? 풀 이런 게 자라서 그 진흙이 없었지. 어렸을 때들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산에 올라가면 나무가 없어가지고 다 흙이었고 특히 흙이면서 뭐가 많았어요? 진흙이 많았어요. 산에 올라갔다 오면 뭐 운동화가 옛날에 운동화도 뭐 좋은 것도 없었습니다만 뭐 이런 것들이 나만 하질 않죠. 그냥 새빨개 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진흙이 그냥 또 어떻게 된가? 다 딱딱한 게 아니라 진흙 자체가 딱딱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물렁물렁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찍찍 미끄러지고 막 그랬던 거예요. 어쨌든 진흙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붙여진 이름이고 벼락바위가 있는데 벼락바위 오른쪽은 진등이고 왼쪽은 진제등이래요. 진제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왜 진제등인지.
지명이라고 좀 보기 어렵습니다만 지금 두 군데가 있었죠. 네. 여기 지금 자일동하고 하나가 금호동에 보면 3.1 만세 운동 시위지 해가지고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 어디 있는 거였어? 환경 사업소 거기 앞에. 네, 환경 네. 그 사업소 네. 아까 우리가 봤을 때 본자이라고 쓴 큰 도에 있는데 그쪽이 아니라 반대 그 반대 길 도로 옆에. 도로 옆으로 네, 네. 그 옆에 보면 이렇게 3.1 운동, 3.1 만세 운동 나름대로 이제 이게 기념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니까 1919년 3월 29일 자일리의 조여모 등 30여 명의 주인들이 독립 만세 시위를 벌였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광복회에서 이제 이게 2016년 3월 15일에 이렇게 표지석을 세워서 나름대로 이제 기념으로 삼아놓은 거죠. 요것도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옆에 보면 또 뭐가 있냐면 음식점 있죠. 네, 네, 네. 그래서 그 전에 음식점 가봤었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고 뭐 하나 있길래 그냥 가봤어. 네, 그거 있는 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갔었지. 요거 잘들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3.1 운동과 관련된 것도 의정부에 기념할 것이 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